예, 오늘은 뭐 이렇게 상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소위 이제 진상 손님 또는 이제 비상식적인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,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. 한번 다녀왔던 분이, 또는 뭐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이제 좀 일정 지인이죠.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는데, 근데 돈을 안 낸대요. 돈을 안 내고 "예 선생님,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잘 될까요? 이번에 누가 온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걸 살까요?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공인중개사를 본다고 하는데 붙을까요?" 뭐 이렇게 그 상담을 하는데 돈을 안 내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얘기를 해 주면 이제 끊는 거죠. 예, 그런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변호사나 의사나 식당 주인을 안다고 해서, 또는 거기를 한 번 다녀갔다고 해서 식당에 한 두 번 갔다고 해서 한 번 가서 공짜로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또 의사나 또는 변호사한테 가서 쪼금 알거나 다녀갔다고 해서 상담료를 공짜로 하거나 병원비를 공짜로 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꼭 돈을 받으라고 그럽니다. 그럼 "선생님 어떻게 돈을 받아요?" 그러면 예, 그 질문은 예, 상담이고요. "계좌번호 보내겠습니다." 이렇게 말을 하라고 줍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배우는 데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돈도 들어가고 자기 인생을 투자를 했는데 공짜는 아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간단한 거를 문자로 묻는 분들도 있어요, 문자로. 예, 그것도 꼭 저는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요, 잘 생각해 보세요. "세상에 공짜가 없다." 이 말도 맞고, 근데 이게 직업이잖아요, 여러분들은.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꼭 그렇게 해요. 공짜로 하신 분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 공짜로 하시거든요.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, 그건 착한 것도 아니고 쪼끔 이용당하는 거다,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저도 선물을 받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지금은 제가 그 4 층에서 하는데 인제 1 층에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, 1 층. 1 층에서 할 때가 있었는데 진짜 도망가는 분이 있었어요. 그때 이러더니 얘가 확 도망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 잘못이 아니라, 도망간 사람 잘못이 아니라 '내가 먼저 선물을 안 받은 내 잘못이다.' 하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. 그다음부터는 선물을 합니다.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"선생님 왜 선물로 해요? 뭐 왜 돈부터 밝혀요?"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예. 돈이 믿음입니다. 선생님이 저를 믿으니까 돈을 주는 거고요. 그래야 점이 맞고 상담이 맞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선물을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. 그다음에 뭐 지나가듯이 물으면서 공짜로 하려는 유형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싹 올라오더니 "여기에 있는 점 빼도 돼요?" 또는 "이쪽에 있는 뭐 사막에 빼도 돼요?" 뭐 이런 거예요. 예. "그거 상담료 얼마입니다."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그분이 "아니 뭐 이거 한마디 해 주는데 돈을 받아요." 이러더라고요. 예. 그 한마디 해 주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했고 또 얼마를 투자했고 그랬습니다. 관상 배우는데 얼마 들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. 근데 참 제 생각은요, 병원이나 변호사한테 가서, 병원에 가서 "아이 뭐 제가 뭐 어디가 아파요? 그 진단 공짜로 하는 분 있나요? 그거 한마디 좀 해 주세요." 이렇게 공짜로 하는 분 없잖아요. 근데 왜 우리한테 와서는 그러는지 전 이해가 좀 되지가 않아요, 솔직히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원칙은 선불로 하고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것을 꼭 얘기를 친절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, 만약에 돈 안 준다 그럼 많은 거죠. 예. 그 관상 물으신 분도 "사마귀 같은 거 빼냐?" 물은 분도 제가 그랬습니다. 예. 그건 돈이 얼마입니다." 그래서 "그 얘기해 주세요." "아닙니다. 돈을 주셔야 얘기해 줍니다." 그러니까 갔어요. 그분은 뭐 갔는데 2 주에 왔다 그랬잖아요. 일단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, 원칙. 그다음에 상담이 아닌 것처럼 묻는 거, 또 제가 꼭 그래요. 이건 상담이고
이건 돈이 얼마입니다. 이렇게 꼭 말을 합니다. 그러면 뭐 이렇게 전화를 끊는 분도 있고 또 상담료를 내는 분도 있어요.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거 말했다고 전화를 끊는 분이 그 공짜로 다 얘기해 줬다고 해서 손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수강생 모집해요. 그러면 와서 수강할 것처럼 하면서 그럼 내 사주 풀어보세요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저는 꼭 이럽니다. 예, 그 사주 상담은 얼마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럼 뭐 제가 수강해도 그 돈을 받나? 아니, 수강료를 내면 제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침 뭘 수강할 것처럼 하고 자기 사주랑 가족 사주 공짜로 물어보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꼭 상담료를 받습니다. 그거 그 사주만 공짜로 풀고 안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 뭐에 이용당한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도 돈을 내는데 상담을 할 때 공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러니까 선불을 꼭 하셔야 돼요. 그다음에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를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특정 종교가 와서 "이런 거 하면 지옥 가요. 사탄이에요."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뭐 거의 없지만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은 올 수가 있죠. 그럼 저는 조용하게 "예, 커피 드시고 가세요." 우리 같은 사람 좀 이해하셔야 되잖아요. 그럼 제가 이게 동양 타로 개발한 게 있는데 예, 이런 타로입니다. 한번 사서 우리가 왜 이런 데 빠졌는지 한번 알아보세요. 이렇게 해서 실제로 타로 하나 판 적이 있어요. 그분은 그게 또 신념이잖아요. 뭐 어떡해. 그분은 뭐 그걸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뭐 그냥 친절하게 보내라. 뭐 이것저것 말을 하면 뭐 시간 낭비다.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좀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는 유형 중에 또 하나 제가 겪은 게 타로를 산다고 인제 카톡이 왔어요. 그래서 뭐 입금해라니까 주소를 안 보냈어요. 그래서 자꾸 주소를 보내라니까 그 며칠 있다가 계속 주소를 안 보내서 계속 주소 보내세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다른 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. 뭐 어머니래요. 어머니라면서 그 환불해 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다 환불해 드리는데 당사자가 카톡을 저한테 했으니까 당사자가 자기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당사자 그 계좌가 자기 이름으로 홍길동에다 홍길동 계좌로 보내주면 글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그분이 자꾸 뭐 자기한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보이스 피싱도 있고 신분을 알 수가 없는데 본인이 뭐 엄마라고 하는 걸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하는데 어떻게 믿냐.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엄마라고 하면 그 뭐 이렇게 따님이 신청하면 따님의 계좌로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그분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다음 날은 그 따님이 카톡이 와서 따님 카톡으로 환불해 드렸어요. 그런데 환불하고 몇 시간 있다가 이제 아버지라고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. 누구 아빠인데 환불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환불을 해 줬는데 확인도 안 하고 전화하는 거냐. 그리고 당사자가 초등학생도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반품할 때 당사자가 한다.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. 가족 가게 증명서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그냥. 그러면은 환불해 달라고 막 환불을 해 주면 또 환불하고 또 환불 그래야 되는 거냐.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죠. 이제 그런 분들은 만약 부모가 맞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믿으시면 안 돼요. 보이스 피싱이나 또는 이렇게 속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뭐 카톡으로 해서 돈 보내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돼요. 전화로 해서 돈 보내시면 안 돼요. 근데 인제 그건 그 경우고 그다음은 진짜 부모라고 해도 그거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. 소유물로. 내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. 아니면 마마걸 뭐 파파걸로 키우는 사람들이죠. 자기가 샀으면 자기가 반품을 하는 거지. 그리고 자기가 환불을 해서 신청해서 환불해 주는 거지.
그거를 뭐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대하는 방법은 친절하게. 예, 저는 전화 왔을 때 "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" 이렇게 친절하게 했습니다. "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"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요. 아니, 환불을 해 줬는데도 그 계좌를, 그분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본다면 그 환불한 시간이랑 전화한 시간을 보면 차이가 나요. 환불해 줬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전화해서 뭐 자기 딸 거 환불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 어이가 없죠. 근데 이 애들을 수강생한테 하니까 "선생님, 우리 병원에서도요 23살", 그분이 간호 저기 쪽 일을 하는데 23살을 와서 이제 진료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어 다음 날에 그쪽 어머니가 와서 "아니, 우리 딸이 여기서 했다는데 그 과잉 진료 아니냐. 뭐 왜 몇만 원이 나왔냐."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아니, 23 살이면 성인인데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 가족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"이렇게 해서 그렇게 진료됐습니다." 하고 얘기를 병원 측에서는 했다고 하는 거죠. 물론 우스갯소리인데 군대에도 또 뭐 전화한다 그러더라고요, 어머니들이. 그래서 뭐 "우리 애가 뭐 이번에 훈련은 뭐 몸이 아파서 빠져야 된다는 둥." 전 믿고 싶지는 않은데 어 저는 좀 상식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. 이게 본인이 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지, 카톡으로다가 뭐 돈을 보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공짜로 보려는 사람, 뭐 특정 종교에서 뭐 나와서 저주하는 사람, 또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,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웃으시고요. 웃으시고 또 이렇게 "새해 복 많이 받으라." 그러고 "아, 예, 알겠습니다."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 이상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. 그분들은 뭐 공짜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'저분 입장이었구나.' 생각하면 돼요. 예,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요.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 "다행이다, 다행이다." 요 소리를 많이 하세요, 자기한테. "아유, 저 사람이 와서 다행이다. 저런 문자에서 다행이다. 저렇게 항변해서 다행이다."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십니다. 예. 오늘은 진상 손님 대응법 친절하게 하고 "다행이다." 그리고 꼭 "선물로 해라. 돈 얘기를 해라."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